반갑습니다. 대리점 사장님 여러분.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대리점이 성과도 내고 성장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과에서는요,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사업계획서 막 듣기만 해도 막 복잡하고 어렵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사업계획서의 핵심은요, 목표 갖기입니다. 경영자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각 구성원들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목표가 없이 근무하기도 합니다. 제일 답답한 케이스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이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모든 리더들이 갖는 고민입니다. 이게 좀 목표 좀 가지고 일해.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막 좀비처럼 일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슬픈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표현하는 경영자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핵심은요, 목표를 갖게 하려면 가장 먼저 뭐겠습니까? 전사적인 목표를 먼저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죠. 목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목표는 첫 번째, 예측이 아닙니다. 이 포캐스팅, 일기예보하는 거 있잖아요. 예보하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을 목표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목표는요, 미래에 대한 현재의 의지의 표현이지 저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예측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산업은요, 무슨 발주하고 해외에서 뭐 환율 계산해가지고 뭐 원자재 띄워와야 되니까 예측이 중요하고 뭐 인허가 받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표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업종도 또 아니에요. 그런 업종조차도 예측이 아니라 목표거든요. 플래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영업 비즈니스이고, 어떻게 내가 지금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변화의 영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측보다는 플래닝한다, 의지로서의 목표를 갖는다,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목표의 특징은 뭐냐면 전략으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목표를 갖는다, 이 말은 전략을 갖는다는 말과 거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여름 동안에 나는 다이어트야. 다이어트로 몸무게를 5kg 뺄 거야. 이렇다면 그 목표를 갖는 것 자체가 전략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를 잘하겠다, 회사에서 성과를 내겠다, 나는 결혼하겠다, 나는 아이를 낳겠다, 뭐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겠다, 여러 가지 가질 수 있는 목표를 다 포기하고 나는 살을 빼겠다, 이 목표를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동시에 전략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목표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뭐냐? 목표 있는 조직이 되게 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양식을 한번 봐보시죠. 양식을 보시면요, 위쪽에 양적 목표, 질적 목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일부러 제가 좀 같은 말인데 좀 일부러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목표는요, 양적 목표의 의미가 있고요, 질적 목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양적 목표는요, 여러분 뭐 측정 가능성, 구체성,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 소개 건수, 매출액, 소호 고객수, SMU 고객수, 라우터 산업 고객수, 뭐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고객수, 이런 진짜 실제로 되는 사업 KPI 상에서 나오는 그런 지표들, 이런 것들을 좀 이 왼쪽에다 좀 적어 보시고요. 근데 이제 왼쪽의 결과는요, 이게 최종 지표입니다. 오른쪽에다가는요, 질적인 내용을 한번 적어 보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전략적인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질적인 목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객 중심의 회사임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겠다. 이게 이제 전략 중심이에요. 우리 회사가 고객 중심이라는 것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업부, 지원부, 개설팀, 뭐 본부와의 관계, 경영자, 모든 사람들이 고객 중심으로 소통하겠다. 이걸 내가 이제 올해는 반드시 인식을 시키겠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양적 목표가 달성이 되겠죠. 반대로 양적 목표가 달성됐다, 이 말은 고객 중심의 어떤 조직 문화를 내가 세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다가는요, 2020년 연말까지 과연 우리 대리점이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이냐 좀 적어보시고, 연말까지의 목표를 적어보시고, 이제 그 아래에 보면 이제 계기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통상 이 계기판을 뭐라고 불렀냐면 KPI라고 불렀습니다. Key Performance Indicator 혹은 인덱스, 핵심 성과 지표죠. 매월 관리해야 되는 핵심 성과. 그런데 KPI가 너무 평가적인 의미가 평 비슷한 단어잖아요. 그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계기판 있죠? 이렇게 운전할 때도 앞에 대시보드에 계기판이 있고, 이 항공기를 조종하는 기장들도 대시보드에 있는 계기판을 보면서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통상 매달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봐야 되는 그런 지표가 무엇인가. 근데 제가 볼 때 상담 건수 있죠? 그 다음에 계약 성사 건수, 컴플레인 건수, 품질 지표죠. 그 다음에 소호 건수, 신규 계약 건수, 혹은 뭐 SME 건수, 뭐 라우터 산업, M2M 건수, 뭐 이런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A급 인재 수, 뭐 직원 수,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회사는 내가
운영을 하고 또 경영을 할 때 매달 기본적으로 한 3개에서 5개 정도는 내가 관리하는 나의 성적표야. 뭘 해보는 게 좋을까? 전략적인 관점에서요. 그걸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리점 제가 봤더니 제휴 영업을 굉장히 잘하는 대리점이에요. 그래서 이 대리점의 월간 계기판에는요, 제휴 건수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본 대리점 중에서는요, 영업부 직원들이 사무실에 안 들어오고 밖으로 이제 주로 이제 뭐랄까 다니는 영업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인당 1일 방문 고객수 뭐 이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드립다 관리하는 거죠. 그걸 계기판으로 잘 관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성사율이 올라가고 좋아질 수도 있겠죠.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좀 보시길 바라고요. 그 아래로 내려오면 OK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사실은 사업을 할 때 OKR이라는 단어 사실 많이 씁니다. 이 O와 KR인데요. Objective and Key Result입니다. 목표와 핵심 결과이고 통상 3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면 좋기는 한데 아직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거 되면은 참 좋은데 잘 안 돼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다른 일에 치여서 안 됐고 사실 집중 못해서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사업 계획서 잡을 때에 3가지 정도 제목을 잡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 회사는 지금 국내 최다 실적 대리점 되기 이 오브젝티브로 잡았어요. 향후 3개월 동안요. 그러니까 뭐 4월, 5월, 6월 이렇게 잡아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국내 최다 실적 대리점이 되면 소성사 건수가 몇 건 되고 SM리가 몇 건 그리고 무선 라우터가 몇 건 이상 될 것이다. 핵심 결과를 적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숫자가 있습니다만 교육자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웠습니다. 그리고 멤버는 책임자를 누구로 하겠다. 이렇게 넣는 거죠. 두 번째, 지식체계와 새로운 강제로 거듭나기. 이걸 목표로 잡았어요. 우리 회사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원이 있을 때는 잘 됐는데 퇴사하고 나니까 그 지식이 다 사라지고 다시 가르치려고 보니까 사장님 너무 열받고 힘들고 또 제대로 안 되고 했던 실수도 다시 나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객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먼저 관리하겠다. 프로세스 잘 잡겠다. 지식뱅크에다가 사내에 게시판인데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 오셨을 때 오프라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식뱅크 카테고리별로 지식을 몇 건 이상 내가 등록하겠다. 고객 반응별 응대 매뉴얼을 상담 성공 매뉴얼이죠. 이거 매뉴얼 하겠다. 그 영상으로 제작해버리겠다. 나름대로의 핵심 결과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장기 분석하겠다. 그런 조직 문화 만들겠다. 이런 제목들도 있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요, 자세히 보시면 밑에 있는 OKR, 이거 이제 행동이죠. 구체적인 해결 과제입니다. 이거를 잘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계기판이 좋아지겠죠. 월간 결과가 좋아지죠. 월간 결과가 매월 좋아지면 연말에 메뉴에 있는 양적 목표와 질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겠습니까? 로직을 그렇게 보시고요. 적는 거는 연역적으로 위에서부터 적어서 아래로 내려가시고 실행은 아래에서부터 해서 결과적으로 위쪽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 핵심 습관 그리고 핵심 문화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찍어드렸던 핵심 습관 영상하고 핵심 문화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보실 텐데요. 이 사업 계획서에선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적혀지는 핵심 습관과 핵심 문화는요, 그냥 이렇게 우리 행복하자 이런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습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문화 이렇게 됩니다. 다 함께 모여서 우리는 아침에 15분 동안 무조건 전화하자 뭐 이런 거에 해당돼요. 퇴근하기 전에 오늘 왔던 리스트에 대해서 공유하자 뭐 이런 거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습관이 되겠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앞으로 살아갈 때 언제는 반드시 뭐 하자, 언제는 피드백하자, 언제는 다 함께 캠페인하자, 언제는 우리 어디 나가자, 뭐 캠페인에 참여하자, 전시회에 참여하자, 그런 일정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테이블을 여시고요. 페이퍼를 여신 다음에 펜을 드시고 조금씩이라도 생각나시는 것을 정리해 보신 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 리더분들과도 공유하시고 교육대 오시면 저와 함께 또 다른 참여하신 이 또 실력 있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 나누시면서 나름대로 전략을 날카롭게 해 가 보시기 바랍니다.